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어젯밤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기둥이 치솟으면서 인근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무려 16차례에 이릅니다. 일손 부족으로 살인 사건이 날 정도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전남 지역 공무원들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인 한국노총 노조원들을 만났습니다.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남해안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어제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면서 인근에 있던 상가까지 물이 흘러넘쳐 전기가 끊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천장이 푹 내려앉았습니다. 물바지 양동이까지 등장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장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격이 돼가지고 물 진짜 무섭네. 어제 저녁 7시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려 40여 분간 물기둥이 솟구치면서 인근 상가 대6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의 한 약국은 유리에 금이 가고 바닥에 쌓아뒀던 약품은 모두 젖어 못 쓰게 됐습니다. 거센 물길에 아스팔트 조각이 날아오면서 가게 전면이 긁혔습니다. 물하고 같이 아스팔트 파편이 날라와가지고요. 유리창을 여러 번 상처를 입혔어요. 그래서 유리창도 저는 깨진 줄 알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광주시의 대처는 미온적입니다. 현장 방문은 고사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절차에 맞춰 보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로 아주 계속 서로 아주 책임을 떠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들만 지금 이렇게 멍하니 어디다 책임을 줘야 되나,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 사고는 8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흐린 물이 나온다는 민원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파열 사고는 모두 16건에 달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최근 해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꾼 알선을 놓고 다툼이 벌어져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농번기를 맞은 농촌이 인력난에 힘겨워하고 있는데 이런 극심한 인력난을 돕기 위해 전남 지역 공무원들이 나섰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4일 해남군 산이면에서 농민이 외국인 노동자 중개인을 살해했습니다. 모내기철 일손이 부족해 일꾼 2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다툼 끝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유출의 고령화, 여기에 일손을 보태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마저 3년 새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이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고추를 15,000주 정도 심었었는데 15,000주 심어가지고 제때 못 따가지고 거의 실패를 했어요. 이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인데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나주시 공무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600여 제곱미터 규모 밭에서 마늘을 수확하고 묶어 포장 작업을 하며 농사일을 돕습니다. 농촌에서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금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들도 보성을 찾아 수확철을 맞은 감자를 캐고 본격적인 농사 준비를 위해 해빈일도 제거합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촌 일손 돕기 등 전남도가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농협과 협력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는 등 공공부문 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농철 인력난으로 신음하는 농촌 곳곳에서 일손을 돕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인 한국노총 노조원들을 만났습니다.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단은 농성 현장을 찾아 한 목소리로 경찰의 진압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의원단은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조원이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다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이게 지금 우리 경찰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저희 민주당이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 의원단은 광양경찰서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폭압적인 노동 탄압과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존중 실천단이 앞으로 환노위에서 또 행안위에서 그리고 기타 다른 상임위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통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정확히 노조원의 머리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했다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도 목숨 걸고 살을 걸고 이 싸움은 반드시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없이 현장에 복귀시키려 했고요. 지난달 31일 경찰은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서 포스코의 부당노동 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제압하다가 물리적인 충돌을 빚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노조가 도로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고 체포도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막루 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모 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7m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이는 모양새입니다.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행정안전위원장직 고수 입장에 대해 당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원내 지도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민주당 몫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자리를 두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물러설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이나 최고위원을 맡을 경우 상임위원장을 양보했던 관례를 깨고 정청래 의원은 이미 한 차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최고위원을 맡았습니다. 기득권을 조금 더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옛날의 그 원칙에 충실해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된 것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오는 12일 체포 동의안 표결도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부결시키기에는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결시킬 경우에 당이 방탄국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이게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뭐 감히 그렇게는 못하겠죠.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텃밭 호남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정기조사를 보면 지난달 첫째 주 67.3%였던 호남 지지율은 넷째 주 61.5%까지 떨어졌고 무당층 비율도 10.7%에서 15.3%로 상승했습니다. 악재가 끊이지 않는 민주당. 신뢰를 끌어올릴 계기를 좀처럼 찾지 못하며 표류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전남 남해안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라며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의 한 마을어항. 20여 척의 어선들이 부둣가에 줄지어 모였습니다. 어선마다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에 항의하며
어민들이 바다로 나선 겁니다. 완도 지역 어민들은 집회를 갖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삶의 터전인 바다를 말살하는 방사능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이 정한 해양 생태계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전과 수산물에 대해서도 기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수산물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수차례 일본과의 정상회담 자리가 마련됐음에도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안이한 대응을 성토했습니다. 시찰단의 활동도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는 들러리 시찰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시점에 국회는 정부 시찰단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고 해양오염수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민들은 철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상경 집회와 서명 운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광주시가 국방부를 찾아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대구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국방부를 방문해 이전 비용 초과 발생 예상 시 기존 부지개발 계획 변경 등을 의무화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에 맞춰 법제처 등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광주와 대구 특별법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위탁기관들이 규정을 어기고 급여 등을 지급했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보수 규정을 어기고 과다하게 기본급과 수당 등을 지급한 부적정 사례 25건을 적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적발 기관에게 980여만 원을 회수토록 하고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노조가 노조와 합의 없이 추진되는 조직 개편은 명백한 단체교섭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주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조직 개편안 설명과 현장 의견 수렴을 제안했으나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담당과를 본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40대 여성이 바다에 추락했지만 농협 직원이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진도군 임해면의 한 항구 경사로에서 4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지만 CCTV를 통해 사고를 확인한 인근 농협 직원이 바다에 뛰어들어가 이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5분 뒤 도착한 해경에 의해 육지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이 여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도천동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내부를 전부 태워 소방서 추산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대피하던 아파트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세차장에서 불이 나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분쯤 광주시 서구 매월동의 한 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건물 200제곱미터와 차량 2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2023 유기농 데이 기념행사가 남학중앙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건 강한 한 입을 주제로 열린 기념행사에선 노래자랑과 청소년 춤 경연대회, 유기농 쌀떡 매치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유기농 쌀을 사용하는 식당 3곳에 대한 지정 현판식도 열렸습니다. 록밴드 산울림 출신 가수이자 연기자인 김창원 씨의 전시회가 여수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수 아트 디오션 갤러리는 오는 7월 27일까지 디오션 호텔 1층 갤러리에서 붓으로 보다를 주제로 꽃밭과 여름비 등 김창완 작가의 대표 작품 150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 작가의 노래처럼 파격적이고 순수한 진심이 담긴 작품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둔화하면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33으로 1년 전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지난달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1년 전보다 3% 상승한 111.74로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